안녕하세요, 필드민입니다. 최현석 셰프님의 레스토랑인 초이닷에 방문하기 위해 청담 사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초이닷은 예전에 런치로 다녀와서 후기를 남긴 적이 있었고요. 식당은 사거리에 있는 큰 버버리 매장 아시죠? 그 옆 빌딩에 있어요. 저는 이 근처에서 놀다가 뚜벅뚜벅 걸어왔는데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발렛 파킹도 가능합니다. 매장은 3층이라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면 되고요. 여기는 런치와 디너 진행 방식에 좀 차이점이 있어요. 런치도 코스로 진행되긴 하는데 저희가 직접 메뉴를 골라서 주문하면 되고요. 디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본격적인 우리가 아는 파인다이닝처럼 메인이나 디저트만 선택하면 되는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코스 형식입니다. 오늘도 제 맞은편엔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디너를 먹으러 왔고요. 기다란 가죽 케이스에 오늘의 메뉴가 들어있어요. 디너 가격은 1인 16만 8,000원이고 메인을 바꾸거나 트러플을 추가하면 여기서 금액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750ml짜리 산펠레그리노 한 병을 추가로 주문했고요. 센스있게 얼음이랑 레몬도 함께 주셨어요. 따끈한 수건으로 손 닦고 디너 코스를 시작해볼게요. 코스는 3종류의 전체 요리로 시작합니다. 저는 솔직히 크게 기대 안 하고 그냥 딱 먹었는데 이 3개가 다 정말 좋았어요. 하나씩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이건 아래에 크림치즈가 깔린 도미 타르트입니다. 도미회를 이렇게 타르트로 먹는 건 처음이었는데 이 음식 자체가 간이 되게 좋았어요. 도미랑 크림치즈가 예상외로 잘 어울려서 식감도 좋았고 이 아래에 아주 작게 잘린 오이가 들어있었거든요. 오이가 아삭아삭한 식감도 더해주고 수분감도 있고 하니까 건조하게 바짝 마른 입안에 미스트를 촥 뿌리는 느낌이랄까요? 침샘을 자극하는 짭짤함에 은은한 향긋함도 느껴져서 시작으로 좋았습니다. 다음은 브라타 치즈랑 드라이 토마토 조합입니다. 사실 이 조합은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조합 찾아낸 사람 상 줘야 됩니다. 아주 크리미하고 꾸덕꾸덕한 치즈 아래에 새콤함을 뿜뿜하는 토마토가 더해져 맛을 채워주고요. 치즈 늘어나는 거 보세요. 아무래도 코스의 시작은 입맛을 돋구는 역할이 중요한데 여기에 달달한 유자 드레싱의 맛까지 더해지니까 새콤달콤함이 배가 되고 침샘도 폭발하고 입맛도 돋궈졌네요. 마지막은 봄나물입니다. 화분에 식물을 심어둔 것처럼 뾰족뾰족 하늘을 향해 솟은 잎들이 너무 귀여워요. 요 이파리들은 돌나물이고 아래에는 바질 크림이 있어요. 딱 먹으면 느껴지는 돌나물의 쌉싸름한 아삭함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바질 때문에 허브의 은은한 향긋함도 느껴지면서 묘하게 쌉싸름한 돌나물의 향이 더해지니까 입안을 좀 개운하면서도 깔끔하게 싹 정리해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바게트와 4종류의 버터가 나왔어요. 버터를 이렇게 다양하게 내어주는 곳은 처음인 것 같네요. 왼쪽부터 트러플 크림치즈, 허니버터, 흑임자, 무염버터입니다. 빵은 따끈따끈, 무난한 맛이었고 아주 부드럽게 녹은 버터를 푹푹 떠서 발랐더니 안에 크림이 가득 찬 빵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흑임자랑 트러플, 허니버터 3종류 모두 다 독특하면서 맛있어서 좋았습니다. 저 사실 이번에 이거 먹어보고 싶어서 여기 왔어요. 요즘 핫한 포켓몬빵을 패러디한 랜덤 메뉴인데요. 최현석 셰프님의 얼굴이 그려진 껍질을 뜯어보면 포켓몬빵처럼 스티커가 안에 들어있어요. 이 스티커는 랜덤으로 사용된 요리 재료를 의미합니다. 저는 처음에 돌문어가 나왔는데 돌문어가 아니라 안에 새우가 사용된 요리였어요. 그래서 바로 다시 쉬림푸스 스티커를 가져다 주셨는데 덕분에 스티커가 2개가 되었네요. 캔 옆에 그려진 이 녀석들이 랜덤으로 사용되는 재료라고 해요. 하나의 이벤트 같은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식사에 신선함을 더해줍니다. 위에 흰색은 대파 퓨레 소스이고 빨간 가루는 파프리카 파우더인데요. 이 흰색 소스 아래의 재료들이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까르파치오는 소고기나 해산물을 썰어 소스를 뿌려 먹는 요리인데 대파 퓨레가 아주 두툼하게 얹어져 있어서 부드럽고 크리미하고요. 이 아래의 새우는 아마에비, 즉 단새우처럼 아주 몰캉하고 톡톡 터지는 식감과 함께 은은한 달큰함을 선사합니다. 파프리카 파우더의 옅은 매콤함이 중간중간 입맛을 자극시켜주고 아래에 깔린 파프리카 등의 채소가 사각한 식감을 더해주네요. 처음엔 컨셉 독특한 재미있는 음식이겠다 싶었는데 제 입맛에 너무 잘 맞아서 더 먹고 싶었던 요리였습니다. 아주 몽글몽글 거대한 유자폼을 얹은 장어가 나왔습니다. 이 메뉴가 진짜 예전부터 나오던 거거든요. 5년 전에도 있었던 메뉴인 것 같은데 튀긴 장어는 간장 소스가 발려져 있고 이 아래에는 시소잎이 얇게 썰려 있어요. 몽글몽글한 유자맛 거품을 함께 얹어 먹으면 되는데요. 이걸 먹는 순간 딱 생각나는 맛이 있을 거예요. 바로 교촌치킨 허니콤보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셰프님이 교촌치킨을 좋아하셔서 장어 튀김으로 그 맛을 재현하려고 하셨다더라고요. 갓 튀긴 튀김은 엄청 바삭하고 엄청 뜨끈하니 당연히 맛있는데 저한텐 개인적으로 간장 소스 맛이 많이 짰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치즈, 까르파치오, 다양한 버터 등 양식, 이탈리아 느낌이 많이 나는 메뉴들이 나오다가 간장 소스 묻힌 장어튀김이 나오니까 갑자기 흐름이 일식 쪽으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삭하고 기름기가 많은 튀김이라서 와인보다는 거품 올라간 생맥주가 먹고 싶은 느낌이랄까요? 유자 거품은 아주 미세하게 향만 더해줍니다. 거대 진주알 모양을 한 이 요리 역시 초이닷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죠. 자개 스푼 위에는 캐비어가 얹어져 있고 반짝반짝 거대 진주알 같은 이것은 무조림인데 크림치즈 에스푸마를 얹어 진주처럼 하얗고 반질하게 만들었네요. 에스푸마는 거품이나 무스를 의미합니다. 동그란 무조림 안에는 달걀 노른자가 들어있는데요. 그냥 노른자가 아니라 트러플 오일에 수비드한 노른자입니다. 칼로 무조림을 썰자마자 트러플 향이 쫙 퍼지고요. 이렇게 4등분한 뒤 캐비어를 얹어 먹으면 되는 요리입니다. SNS나 방송 매체에서도 많이 봤던 요리라서 맛이 궁금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뭐냐면 무조림이 진짜 촉촉해요. 진짜 잘 익어서 과즙을 흠뻑 머금은 물복숭아 아시죠? 물복숭아를 입에 넣고 씹으면 그 과즙이 쫙 터져 나오는 것처럼 무조림에서도 촉촉한 수분기가 진짜 뿜어내듯이 쫙 나오더라고요. 수분감 폭발하는 촉촉한 무조림에 꾸덕한 트러플 맛 노른자가 더해지니 와인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완벽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제 기준 염도가 좀 높아서 짜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앞에서 먹은 장어튀김도 짜고 무조림도 짜다 보니 와인이 더 먹고 싶었네요. 거대 라비올리가 나왔습니다. 라비올리는 속에 재료들을 담고 있는 만두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안에 랍스터랑 새우, 궁채나물이 들어있어요. 주변의 흰 소스는 트러플 크림치즈라고 합니다. 흑과 백의 색조화가 눈길을 사로잡는데 반으로 자르는 순간 여기에 또 하나의 컬러감이 더해져요. 한 손으로 찌르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멋있게 칼을 이용해서 반으로 쫙 자르면 좋았겠지만 아무튼 이 안에 샛노란 샤프론 소스가 들어있어서 반으로 자르자마자 엄청난 색깔의 소스가 팍 터져 나옵니다. 랍스터랑 새우야 워낙 이런 파스타 재료랑 잘 어울리니까 말할 것도 없고 궁채나물이 들어있다고 해서 조금 의외였는데 이 궁채나물이 진짜 큰 포인트 역할을 합니다. 랍스터랑 새우가 야들한 식감을 더해주다가도 중간중간 아주 작게 썰린 궁채나물이 씹히게 되면 그 순간 아주 꼬독꼬독하게 씹는 재미를 주거든요. 크리미한 파스타를 먹는 것처럼 무난하게 먹은 요리였습니다. 중요한 생선 요리가 나오기 전에 입가심용 클렌저가 나왔어요. 바카스 모양을 본따 만든 음료병도 너무너무 귀엽죠? 진짜 초이닷의 개성 넘치는 독창성 하나만큼은 최고입니다. 체리맛 탄산음료 같은 클렌저로 입가심을 했네요.
다음 요리는 선물처럼 포장되어 나왔는데요. 직원분께서 설명과 함께 선물 상자를 풀어주시면 농어와 관자, 조개가 나와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베이스로 쪄낸 음식입니다. 선드라이 토마토랑 아스파라거스도 함께 들어있네요. 저는 이런 파인다이닝에 와서 생선 요리를 먹는 게 참 좋거든요. 이번 생선 요리 역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덕분에 고소하면서도 향긋한 풍미가 너무 좋았고 너무너무 부드럽고 촉촉하게 조리를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오일이 있다 보니 좀 기름기가 느껴지긴 하는데 중간중간 토마토를 하나씩 먹어주니 상큼함 덕분에 입가심이 되었고요. 여기에 같이 들어있던 관자는 정말 야들야들 촉촉 부드럽더라고요. 화이트 와인이랑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촉촉하고 고소한 기름기에 더해지는 부들담백한 생선살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메인 요리인 양갈비입니다. 저는 양갈비, 등심 스테이크, 랍스터 중에서 양갈비를 메인으로 골랐어요. 가장 먼저 12년 된 발사믹 소스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접시에 올려주십니다. 굽기는 미디움 레어로 요청드렸고요. 일단 육안으로 딱 봤을 때 고기 사이즈가 되게 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옆에는 단호박 퓨레와 버섯 처트니가 곁들여져 있습니다. 양고기 겉면이 마치 카라멜로 코팅된 것 마냥 엄청 반질반질했는데요. 칼로 썰어보니 생각보다 많이 익혀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을 했어요. 평소에 이것보단 좀 더 붉은 상태의 양갈비를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한 입 먹는 순간 그 걱정은 바로 사라졌습니다. 안에 육즙이 진짜 잘 살아있는 스테이크였어요. 이로 딱 씹어보면 바삭 단단하게 익혀진 겉껍질을 뚫고 안에 가득 차있던 육즙이 팡 터져나오는데 왜 초이닷 양갈비가 맛있다고 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만 덜 익혀져 있었다면 정말 완벽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아쉬움을 뛰어넘는 맛이었네요. 디저트 순서입니다. 벚꽃 엔딩이랑 봄의 신부가 있길래 봄의 신부를 골랐는데 여기저기서 많이 봤던 이 반지 보석함 모양의 디저트가 나왔네요. 보석함도 쿠키, 초콜릿 등으로 만들어져 다 먹을 수 있고 반지는 젤리였습니다. 나름 조심스럽게 뚜껑을 분리한다고 해봤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자연스럽게 주워서 올려놓았습니다. 이 디저트는 입보다 눈으로 먹는 느낌이었어요. 맛은 그냥 무난무난했고 아이디어랑 비주얼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보석함 하나하나가 다 식재료였고 아이스크림과 보석함 모두 상큼한 베리류의 맛이 났어요. 이 디저트를 다 먹어갈 때쯤 진짜 마지막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최연석 셰프님께서 수미상관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처음 전체 요리로 나왔던 것과 비슷한 디저트로 마무리가 됩니다. 앞서 나온 도미 타르트와 비슷해 보이죠? 치즈케이크가 올라간 타르트이고요. 바닐라 크림과 카라멜 사과, 크럼블이 들어있는 디저트입니다. 카라멜 사과는 아주 달달하니 마무리로 딱 좋고요. 마지막은 피스타치오 초콜릿이 올라간 녹차 스펀지 케이크입니다. 비주얼이 너무 귀여웠는데 타르트 쉘이 조금 눅눅해져서 아쉬웠네요. 여기까지 청담동에 위치한 최연석 셰프님의 레스토랑 초이닷 디너 코스국이었는데요. 메뉴의 경우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주변의 평을 보면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신박하고 재미있고 톡톡 튀는 요리들을 맛볼 수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파인다이닝을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좀 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위트 있고 재미있다는 느낌이 강해서 신선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등 SNS에 사진 올리기를 좋아하는 요즘 세대 젊은이들의 취향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 기대보다 음식의 맛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사진 찍기 좋은 다이닝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초이닷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분들은 후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코스가 나온다면 재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식사하세요.